리크루팅과 중간 역할에 대해서요. 리크루팅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이 좀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다음에 말씀드리는데, 일단은 우리가 그 서로 잘하는 거를 잘 서로 화합하면 엄청 잘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확률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서로 각기 다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. 말을 하시는 스폰서만 말을 잘하면 그 확률은 늘어나느냐 하는 거예요. 자, 후원자와 소개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죠. ABC 호일러 법칙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? ABC 호일러 법칙 저는 잘 몰라요. 하시는 분 있어요? 있을 수도 있는데. 자, 그럼 다 알고 계시죠? 그럼 자, ABC 호일러 법칙에서 설명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설명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처음 들어봤는 건 아닌데 설명은 못 하겠죠. 그죠? 손 들어도 안 시켰을 건데 손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. 국장님만 손 드시고. 자, 그러면 A는 누구냐? A는 누구예요? A는 리크루팅을 갔을 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켜주고 납득을 시켜주는 내 스폰서예요. B는 그러면 누구예요? 소개를 시켜주는 나, 혹은 소개를 중간에서 시켜주고 있는 내 파트너 될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B는 소개자예요. C는 신규예요, 그죠? 그러면 만약에 둘이 팀을 짠다고 하면 A랑 B가 팀을 이루어서 C를 이제 설득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? 아니면 A가 B와 C를 상대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? 첫 번째. A랑 B가 한 팀이에요. 둘이서 C를 설득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. 그게 합력이죠. 그런데 말은 쉬운데, 말은 참 당연한데 그게 안 되니까 확률이 떨어져요. 그게 안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? A랑 B랑 지금 새로운 분이 애터미를 잘 이해해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 게 둘의 마음이죠. 그런데 그 B의 중간 역할자가 마음은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로 가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. B가. 그리고 마찬가지로 A도 마찬가지. A도 설득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? 자, 확률을 높이는 후원자가 먼저 돼야 되겠죠. 내가 오늘 리크루팅을 갔어요. 그러면 확률은 일단 기본은 설득을 하는 스폰서에 달려있죠. 기본은. 그러면 확률이 좀 높은 성공자가 한 몇 퍼센트 정도의 리크루팅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을까? 그거는 제가 통계를 대충 보니까 20%에서 정말 많으면 30% 정도 돼요.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게 참 자연법칙이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. 야생 동물 중에서 사냥 성공률이 가장 높은 동물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? 토끼? 토끼는 100%겠네요. 풀을 뜯어먹으면 되니까. 그건 사냥이 아니고 수렵이네요.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치타가 확률이 제일 높대요. 28%에 달한대요.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리크루팅 제일 잘하는 스폰서는 그러면 약 한 28%라고 치고, 조금 잘한다 20%, 좀 못한다 그럼 10% 되겠죠. 10명 소개시켜주면 1명 정도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그걸 높이기 위한 거를 다 갖추셔야 돼요. 만약에 제가 삼선 슬리퍼를 신고 리크루팅을 가면 어떻게 돼요? 그분이 일단 밑에 보겠죠. 안 되겠죠, 잘? 확률이 좀 떨어져요, 안 떨어져요? 떨어지죠. 입술이 버석하게 말랐어. 우리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제품 있잖아요. 뭐 있어요? 립글로우. 립글로우가 왜 죽은 사람도 살려요? 생기를 불어넣잖아요. 바르면 바로 살아나요, 사람이. 그럼 입술이 막 버득버득 말라서 딱지 안 저고 막
강씨처럼 버럭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눈을 보죠. 근데 눈을 보는 건 좀 부담스럽죠. 그럼 어디 볼까요? 입술 아니면 뾰루지 봐요. 뾰루지도 감춰야 되겠죠. 뭘로 감춰요? 컨실러, AA 크림 파운데이션. 모공이 훤히 보이면 어떻게 돼요? 모공 보고 있겠죠. 그거 좀 발라야 돼요. 바르고 좀 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 옷도 적어도 교복 한 개 좀 마련하세요. 교복. 저 교복 2벌 있거든요. 6년 동안 2벌로만 살아요. 지금 어디 다른 볼일 보러 가도 그냥 그것만 입어요. 안 불편하네요. 이게 제일 편해요. 학생도 교복 안 입어요. 이거랑 교복이랑 뭐가 달라요? 안 그래요?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입고 그냥 기지바지에 셔츠. 저는 그래서 교복이 제일 편해요. 아무 생각 안 하고 입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2벌 입다가 바지가 해지고 이러면 이제 바꿔요. 그리고 또 새로 산 옷을 또 계속 입어요. 그래서 바지 한번 살 때 2개, 3개씩 사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여튼 뭐 잘 입진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입어도 그냥 무난하죠. 그냥 깔끔하긴 하잖아요. 그죠? 그냥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막 너무 잘 입을 필요도 없어요. 여성분들은 뭐 투피스나 원피스 다 갖춰 입고 이제 자켓 딱 입으면 그리고 위에 지금 요즘 추우니까 코트 같은 거 입고 그렇게 하시면 옷을 한 3벌 정도만 있어도 되잖아요. 거기서 추가로 조금 바꾸면 되는데 그게 리크루팅 갈 때 좀 차이가 있어요. 그 너무 그냥 기본이고 너무 식상하죠.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들. 그리고 참 과거가 중요해요.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지나간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후원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. 내가 후원을 받을 때 신규가 있어요. 스폰서가 있어요. 그럼 스폰서가 말하고 있으면 신규를 이렇게 잘 듣고 봐야 돼? 아니면 스폰서님을 봐야 돼요? 스폰서님을 봐야 되죠. 왜 그래요? 이분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리크루팅 성공률 높아져요? 잘 듣고 있는지. 지금 이 괜찮은 말 했어. 스폰서가 막 와달 말 했어. 그러면 저 어떤 반응이 어떤지. 왜 보냐? 보면 사람이 비언어를 너무 잘 느껴요. 그럼 신규는 무슨 말 할 때마다 희끗희끗 쳐다봐. 그러면 아나다운 척 하고 싶지 않을까요? 뭐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. 그러니까 중간에서 눈동자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. 스폰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듣고 있어야 돼요. 왜 듣고 있어야 되냐면 본인이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후원받을 때 지금 내 귀한 나의 신규가 어떻게 듣고 있을지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. 철저하게 스폰서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거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2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. 잘하는 점을 배우고 못하는 점을 배울 수 있어요. 못하는 점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못하는 점을 봐야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. 못한다고 해서 스폰서 못하니까 입 나와야 돼요?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. 반면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면 되잖아요. 얼마나 큰 선생님인데 그게. 그러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죠. 내가. 그래서 후원을 가시는 분의 태도와 능력치를 좀 높여야 되겠죠. 그런데 스폰서가 성공률이 20%가 돼도 중간에서 성공률을 마이너스 20%로 까버리면 어떻게 돼요? 10명을 만나도 10명 다 안 되겠죠. 근데 중간 역할자가 적어도 가만히라도 있으면 입에 자꾸라도 채웠으면 그 20%잖아요. 그대로. 그죠? 중간 역할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. 이 꿀팀 가면 일단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출근은 몇 시 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막 또 이야기 하시죠.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막 이렇게 말하고 또 그분이
뭐 다단계는 이래서 안 된다, 저렇게 안 된다,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걸 제가 듣고 있어야 되죠. 무슨 말을 하는지. 그럼 다 듣고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너무 답답하죠. 그러니까 아는 거 나왔어. 아는 거 나오면 우리 어때요? 아는 건데 스폰서가 말을 안 하고 있어. 속이 미어 터지죠. 답답해 죽겠죠. 그러면 탁 튀어나가서 말하면 저는 이제 곧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해버렸어. 그럼 제가 다시 해요? 다시 할까요?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제가 다시 해요? 아니면 발로 정말일까요? 하지 말라고? 그런 뭐 틱거리는 모습 보면은 참으로 있어 보이겠다. 그죠? 또 어떤 분은 또 웃기고 귀여운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. 제가 뭐 갈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좀 말을 해드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한번 끼어들 때 끼어들면 안 되는데 아유 스폰서님 죄송해요 얼마나 이 살벌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. 그죠? 그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별로 안 중요한 거를 막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저는 최근에 리크루팅 갔는데 확률이 90%예요. 90%.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죠. 90%인 이유가 중요해요.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20%짜리예요. 20%. 그런데 왜 90%에 육박하냐? 궁금해요? 500원 주시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500원씩 거두면 제가 오늘 밥 좀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중간 역할자가 미팅 끝나고 나면 그 신규가 이제 스폰서가 말한 대로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으면 20%예요. 그럼 제가 했는 리크루팅에 따라서 제가 뭔가 행동을 요구했겠죠. 영상을 보라고 하든지 세미나를 오라고 하든지 센터에 오라고 하든지 다음에 만나자고 하든지 뭐를 했을 거예요. 아마 전부 다 할 거예요. 그러면 중간 역할자가 스폰서가 뭐 영상을 보라고 했으니까 보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안 봐. 그럼 스폰서한테 안 보잖아요. 막 이래요. 안 보네요. 그래서 20%예요. 그런데 저 왜 90%인 줄 아세요? 제 파트너분들 이제 제가 리크루팅 갈 때 집착스럽게 중간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놓으면 이제부터 본인이 할 일이에요. 그거는. 근데 본인이 그거를 중간 역할을 수행을 잘 하잖아요. 그러니까 확률이 90%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10명 했는데 9명이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. 왜냐?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. 확률이 20%가 아니고 5%였다 치자고요. 그분이 제가 가고 났더니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따위로 해? 나 좀 기분 나빴어.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다 치자고요. 그러면 비전을 들은 건 많지만 지금 상황이 좀 좋게 돌아가요? 안 좋게 돌아가요? 안 좋게 돌아가죠. 여기서 신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어때요? 방치하는 거죠. 들어보니까 스폰서가 좀 잘못했어. 갑자기 불만이 생겨. 스폰서가 이런 상황 이렇게 해야지. 저런 상황이 저렇게 해야지. 오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왜 하냐고. 불만이 생겨. 이게 뭐예요? 신규의 반응을 기다린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강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애터미 다 알아보고 알아서 다 해요? 이제부터 안내가 중요하잖아요. 안내는 누가 해요? 같이 하는 거잖아요. 중간 역할자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미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있어. 이건 미팅은 실패했다. 근데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은 실패된 리크루팅도 살려내는 게 중간 역할자예요. 2명이서 말하는 거랑 1명이서 말하는 거 차이가 엄청나요. 3인성호 들어보셨어요? 3인성호 안 들어보신 분? 그러면 3인성호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으신 분? 나는 3인성호에 대해서 한마디 해볼게. 3인성호 다 들어봤는데 왜 말하라고 하면 못해요? 3명이서 같은 말을 하면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요. 사람 모함하고 이런 거 있죠. 그것도 없는 이야기를 3명이서 만들어내면 사람 모함도 없는 것도 진실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마당에 지금 뭐가 중요해요?
우리 진실이에요, 거짓이에요? 진실이잖아요. 이거 진실이잖아요, 토익 비전. 그죠? 그러면 두 명이서 같이 힘을 실어서 영상을 보라고 하든지 센터 오라고 하든지 막 둘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될동 말동인데 아직 세 명이 안 됐잖아요. 그죠? 두 명이서 말해야 될동 말동인데 한 명이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다. 동의를 해버렸어.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동의를 해버렸어. 그럼 어떻게 돼? 그 스폰서 이제 못 쓰는 거예요. 그 스폰서 그 사람한테 이제 못 써요. 못 쓰게 누가 만들었어요? 중간 역할자가. 적어도 중간 역할을 잘 매듭 지어 놓으면 다음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리크루팅이 첫 번째만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제가 90%라고 했을 때 다 첫 번째만에 성공했을까요? 3, 4번 정도 갔으니까 성공한 거죠. 그럼 첫 번째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아마 10%도 안 될 것 같은데요. 3, 4번 갔을 때 그때 리크루팅에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90%지. 그죠? 첫 번째부터 기대치에 못 다다랐어.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. 리크루팅이 계속 안 됩니다. 계속. 적어도 10명을 소개시켜주면 좌측에 한 명, 우측에 한 명 정도 나와야 뭐 신이 날 거 아니에요. 좀 희망이 생기고 좀 재미가 있잖아요. 뭐 소개시켜줄 때마다 막 계속 안 돼. 좀 속상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반응 기다리지 마시고요.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고 스폰서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멋진 중간 역할자가 돼야 돼요. 중간 역할자만 돼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?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요. 비록 스폰서님의 후원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. 중간 역할자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도 성공할 수 있어요. 할머니들 보고 리크루팅 하려고 하면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힘들어하시는 분이 더 많겠죠. 젊은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. 그런데 할머니가 노인정 갈 힘이 있으면 센터 올 힘도 있어요, 없어요? 노인정에 가면 사람 만나요, 안 만나요? 그러면 그분들 노인정 가고 있는데 센터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, 못 오는 사람이에요? 그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 노인정 가면 수당 줘요, 안 줘요? 여기 오면 한 달에 7만 원도 벌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럼 7만 원 벌면 소비자 몇 명이 있어요? 한 5명 정도 있는 거죠. 그럼 5명이 혹시나 센터 올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럼 할머니가 돈 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그럼 할머니가 중간 역할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죠. 그죠? 할머니 빨리 데리고 오세요. 할머니 빨리 좀 데리고 와요. 할머니. 제가 몇 세까지 봤냐면 85세까지 봤습니다. 5년 사업하면 90세 되죠. 그러니까 90까지 본다는 거예요. 90까지.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충분히. 할머니라서 하겠나? 이걸 사장님들이 중간 역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. 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신 할머니가 계세요. 85세 이분에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막 외칠 때 그 진심이 아니면 이분 지금 놀리는 거죠. 그죠?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. 괜히 사람 띄워놓고 떨어뜨리는 거잖아요. 저는 진짜 된다고 생각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. 그런데 할머니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? 능력은 있는데 사람 없는 젊은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요. 맞죠? 사람도 많고 능력도 많고 돈 되고 있는 사람 붙여주면 할머니 자꾸 일하겠어요? 안 하죠. 그러면 잘 받았다가 파트너 중에서 인맥 진짜 없고 시간만 남아 돌고 열정만 많고 건강하고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? 서로 살아요, 안 살아요?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죠. 악어 입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 거기서 벌레들 잡아 먹어주잖아요. 그런 역할을 서로 하는 거예요. 할머니끼리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? 계속 할머니만 불어나는데 거기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크루팅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손발이 돼서 띄워줄 수 있는 사람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인맥 없는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.